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단타 매매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단기 수익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단기 수익 매매. 우리가 단기 수익 매매라고 한다면 강하게 급등했고, 강하게 급등했고, 거래량 혹은 거래대금이 정말 강하게 들어온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주목받던 애들을 가지고 단기 스윙을 하실 거예요. 근데 수익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승이 강하게 들어오고 이날 기준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10월 20일 맥스트 한번 강하게 들어오고 이런 걸 눌림목에서 우리가 접근하려고 노력하죠. 물론 이렇게 상승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승한 이후, 상승이 다 끝난 이후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기가 어느 정도 거쳐 있을 때 이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초보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 상승 추세에서 매매하는 걸 1번, 그리고 상승 추세 이어가다가 잠깐 눌릴 때가 2번, 그리고 행보할 때 매매하는 게 3번이라고 친다면요.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3번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3번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거래량이 확 줄었을 때 이때 매매를 하셔야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냐면요. 일단 이렇게 상승할 때는 굉장히 시끄러운 구간이죠. 너도 나도 이 종목을 매수하고자 굉장히 복잡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고 이미 저점 대비 이렇게 막 크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눌림자리 잡았어요. 그러면 이런 윗꼬리 이런 매도에 대한 기준이 생겨요. 아, 이 꼬리 오에 오면 저항이 한번 생기겠구나. 그 다음은 이 윗꼬리에 오면 그때 또 저항이 생기겠구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매도까지 시나리오를 잡고. 근데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하는 건 약간 평단적인 부분에서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또 가다가 떨어지게 된다면 내가 최고점에서 잡는 거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이런 눌림에서 잡아야 되는데 제가 가장 여러분들을 이 잡으면 편한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스윙도 시끄러웠다가 조용해진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단기 스윙 매매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당일 단타에서도 똑같아요. 당일 단타. 예를 들면 비덴트 볼까요? 어제 비덴트를 보면 비덴트가 이게 넷게임즈고 비덴트를 보면 어제 이렇게 시끄럽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맞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종목을 한 요런 구간에서부터 발견을 했을 거예요. 뭐 간종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데서부터 발견을 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아마 이 정도쯤부터 강하게 관심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돌파 매매를 해서 요 파동을 먹을 수는 있겠어요. 맞죠? 내가 정말 돌파를 즐겨 한다면 요 파동을 먹을 수 있겠으나 일단 초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승할 때 아까 단기 스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가 불분명해요.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가. 왜냐하면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있고 뭐 거래량이 등락폭이 크게 없으니까 거래량이 원래 확 터질 때 매도하는 게 맞는데 계속해서 터지고 있으니까 매도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다가 갑자기 계속 올라가네 싶어가지고 이런 데서 따라붙은 사람들은 이런 투매를 맞고 이때부터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걸 맞고 정말 그 존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일명 존버라고 하죠. 존버를 했다라고 한다면 빠져나올 수는 있었을 거예요. 빠져나올 수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중이 커지고 베팅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걸 감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2천만 원만 딱 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6%예요. 120만 원, 130만 원이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못 버틴단 말이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런 구간에서 잡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맥스트에서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는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2번도 추천하지 않고 3번 구간에서 제가 추천했죠. 우리가 번호를 매겨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덴트로 가서 번호를 매겨보면 1번, 그리고 2번, 3번 이런 구간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번호를 매겨가면서. 우리가 내동 매매를 할 때는 보통 어떤 기준점 없이 막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야 될 자리를 번호를 매겨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 3번 자리에서 사야 돼 무조건. 그래야 내가 내동 매매를 안 할 수 있어 라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어요. 왜 번호를 매겨가면서 하느냐. 여기는 시끄럽고 여기도 이제 막 급락이 나온 자리라서 매력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시끄러운 구간이란 말이죠.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올라올 때 거래량 많이 터졌고 떨어질 때 거래량 많이 터졌잖아요. 아직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올라가다가 조용해질 때 다시 관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이제 덜 받을 때, 관심을 받다가 관심을 덜 받을 때 사야 다시 관심이 핫해질 때 그때 팔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 사고 뭐 거래량 터질 때 매도, 이런 데만 매도해서도 해줘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KEC를 보면 제가 KEC를 매매를 했거든요. KEC를 보면요. 보면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시끄러울 때 안 했고 조용해질 때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죠. 줄어들 때 사고 다시 시끄러울 때 팔고 또 이건 살짝 급했지만 또 조용해질 때 사다가 시끄러워질 때 팔고 또 조용해질 때 사고 시끄러워질 때 팔고 이걸 반복하죠. 맞죠? 여러분들이 시끄럽던 종목이 조용해질 때, 시끄럽다가 조용해질 때, 시끄럽다가 조용해질 때 이렇게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평단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평단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돌파 매매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돌파 매매가 안 좋다, 돌파 매매는 하면 안 돼, 요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오늘 단화를 여기서 잡고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요 파동을. 근데 그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구간, 이 구간도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비록 좋지만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조용해질 때, 이건 보세요. 거래량 측면에서 거의 조용해지지 않았죠. 이것도 조용해질 때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거죠. 승산이. 얼마 전 버키 스튜디오 급등했을 때를 보면요. 시끄럽다가 조용해질 때 사면 이거라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조용해질 때 사면 이거라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종목 선정이고, 내가 어디서 아무리 조용해진다라고 해도 사야 되면 사면 유리한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구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연구를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만 해도 굉장한 힌트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시끄러웠던 종목이 조용해질 때, 다시 시끄러지면 조용해질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 참 도움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용해지면 매수, 시끄러지면 매도, 조용해지면 매수, 시끄러지면 매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매를 한다면 참 도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